우주 쓰레기는 거의 매일 지구 대기로 진입합니다. 지구의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우주 쓰레기를 추적합니다. 해마다 400건이 넘게 발생하지만 우주 파편을 모두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성의 일부 조각들은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밤 유성우가 내릴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는 엄청난 속도로 내며 떨어지고 심각한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 파편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추락한 위성이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훼손한 역사상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추락하는 동안 우주 물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그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구 주변을 날아다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상청에서 일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오늘 지구의 기후를 감시하기 위해 지구 궤도의 위성을 발사합니다. 위성은 로켓 위에 설치됩니다. 로켓은 이륙하여 시속 4225km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총알의 속도와 소리보다 더 빠르죠. 위성은 지구 중력에 당기는 힘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속도 증가가 필요합니다. 위성이 우주로 진입하고 상층 대기권으로 들어가자마자 로켓이 그냥 분리됩니다. 하지만 위성에게 움직임에 필요한 속도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가속이라고 하죠. 위성은 지구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력이 그것을 끌어내립니다. 가속과 중력은 위성을 지구 주변에서 원형 궤적으로 날게 합니다. 이것이 궤도입니다. 이 속도로 위성은 우주로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의 힘이 위성을 끌어내립니다. 우리 기상위성은 이 두 힘 사이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성이 행성에 가까울수록 중력의 영향이 강해집니다. 그런 궤도에 머물기 위해서 위성은 매우 빨리 날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 위성이 궤도에 진입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다른 우주 물체가 같은 속도로 위성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충돌도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구 주변을 날아다니는 우주 쓰레기는 50만여 개 정도 됩니다. 작은 것은 테니스공의 크기에서 큰 것은 지하철이나 버스 크기에 달합니다. 또한 작은 위성 조각도 있습니다. 우주선의 두 조각이 서로 충돌하면 수천 개의 작은 조각들로 날아갑니다. 그 숫자는 1억 7천만 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는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불필요한 파편으로 가득합니다. 대부분 설탕 한 알 크기의 작은 크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위성을 궤도에 전달하는 로켓의 해체된 부분만큼 파괴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속 48,270km로 이동하는 페인트 한 방울은 우주선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발사하는 위성의 경로를 미리 계산합니다. 또한 다양한 금속의 강력한 보호층으로 위성을 덮습니다. 궤도 잔해가 지구 주변에 더 많이 날아다닐수록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많을수록 더 많은 궤도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끝없는 악순환이지만 과학자들은 지구 궤도를 청소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고의 다음 원인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고에너지 입자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접촉하는 모든 것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입자들이 위성과 충돌하면 위성의 궤적이 바뀌고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의 상층부에는 방패가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죠. 위성은 이 방패 안쪽으로 비행합니다. 자기장은 지구에서 태양 복사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이 보호막이 더 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이 그런 지점을 지나가면 방사능의 다량으로 노출됩니다. 모든 시스템의 항법 및 안정된 작동이 중단되죠. 다행히 태양 복사로 인한 사고는 드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구 중력장의 변화입니다. 지구는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과정이 중력장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궤도 주변 위성의 비행 경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한 중력 고장은 그리 심각하지 않아요. 몇 년 후에야 위성이 추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이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위성을 해체하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더 이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거나 구식이라면 전문가들은 그냥 위성을 추락시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이유는 연료 부족입니다. 위성의 연료가 다 떨어지면 조정이 불가능해집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날아다니는 물체로 변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남은 연료를 이용해 위성 속도를 늦추고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신중히 그런 작전을 계획합니다.
위성 작동을 중단시켜서 외진 바다 위에 떨어지도록 합니다. 위성은 지구 대기를 매우 빠른 속도로 통과하며 떨어집니다. 하부층은 우주 쓰레기의 강한 압력과 맞자리 일으키죠. 이 과정은 엄청난 양의 열을 생성합니다. 위성에 불이 붙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대부분은 그냥 불타버립니다. 나머지 잔해는 지구의 외딴 곳에 떨어집니다. 이 방법은 위성이 지구 가까이 날아갈 때 효과적입니다. 어떤 우주 물체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구의 자기장은 훨씬 약합니다. 그런 경우 중력을 넘어서는데 남은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냥 위성이 우주로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로켓 조각, 낡은 위성의 대형 금속 잔해, 그 외의 잔해들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조각들은 모두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져 잿더미로 변합니다. 낙하물이 작을수록 지면에 도달할 확률이 감소합니다. 큰 쓰레기는 대기 중에서 살아남습니다. 다행히 이 같은 물체들은 특수 서비스로 감시됩니다. 낡은 위성이 지구 궤도에 진입할 때 사람들은 이미 어디에 착륙할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지역에 사람들이 있다면 대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체 토지 면적의 극히 일부만 생활에 사용합니다. 지구의 70% 이상이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대기가 우주 파편을 태울 수 없다면 물이 그것을 파괴할 거예요. 우주 물체는 바다로 떨어지거나 지구의 인도 밀도가 낮은 지역에 떨어집니다. 위성이 누군가의 집에 떨어질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법에 따라 집주인은 피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집주인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 추락한 위성을 만든 업체가 책임을 집니다. 이 회사는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지구에는 우주 쓰레기가 선호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위성 묘지라고도 불립니다. 포인트 니모는 세계 해양의 조건부 지점으로 지구상의 모든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곳에 나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일 이곳에 있다면 가장 가까운 섬까지 항해하기 위해 1609km를 항해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국제우주정거장까지의 거리는 가장 근접한 육지보다 더 가깝습니다. 포인트 니모에서 항해하다가 갑자기 연료가 바닥났는데 무선이 없다면 하늘로 어떤 신호를 보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ISS의 우주 비행사가 여러분을 발견하고 해안 경비대 위치를 알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거의 어떤 선박도 이곳을 항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여기에 위성을 버리는 거죠. 우주 쓰레기가 추락하면서 발생하는 파도는 무한한 바다에 흡수됩니다. 이곳 바닥은 우주 파편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추락하는 위성은 바다 생물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포인트 니모는 세계에서 가장 생명이 없는 곳 중 하나입니다. 차갑고 영양분이 풍부한 물은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바다를 통해 많은 유기물을 싣고 오는 바람도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큰 생명체의 발달을 위해 필요한 먹이가 충분하지 않아요. 현재 위성은 포인트 니모에 떨어져서 서서히 해저로 가라앉고 있습니다.